홍콩 CSOP 이재충 상무님과 함께 오늘 증시 전망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상무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또 특별히 이 전반적인 하반기 증시 전망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저희가 여쭙고 싶습니다. 전일장도 항생지수 4년 만에 장중에 26,000선을 돌파하기도 하고 좀 기세가 살아있는 것 같은데 저희가 이 상승 추세 계속해서 기대할 수 있는 건가요? 네, 저는 그게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9월 달 같은 경우에는 전통적으로 좀 약한 증시이기 때문에 홍콩이나 아니면 글로벌 증시가요. 그래서 9월 달 같은 경우에는 약간 본토 같은 경우에 쉬어가는 느낌을 가지고 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저는 지속적으로 중국 본토 자금 아니면은 중국 본토 증시 그리고 홍콩 증시에 대한 그 장기적인 상승 추세를 어떻게 보면 예측하고 있는데요. 거기서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중장기 본토 자금이 이제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음. 가장 대표적인 네, 저희가 얘기하는 quiet money라고 하는데 그게 보험사 자금들 아니면 공모펀드 자금들이 지금 중국 본토 시장에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뭐 사실 중국 정부 같은 경우에도 이것들을 굉장히 장려하고 있고요. 그래서 2025년 2분기 말 기준 같은 경우에는 보험사의 전체 주식 투자 규모가 약간 거의 4.7조 위안, 거의 900, 한화로는 916조 정도를 초과했고요. 그리고 어. 2024년 말 대비 뭐 거의 100조 정도 늘었고 상반기에만 들어온 돈이 120조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건 보험 쪽에서 들어온 돈이고 다음으로는 이제 공모펀드들이 다시 활성화되고 있거든요. 근데 저 이제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과거 2020년 공모펀드가 굉장히 활성화돼 있었죠. 2021년까지. 그때부터 중국 증시가 지난 3년 동안 굉장히 안 좋아지면서 이제 새로 이제 이슈한다던가 이런 것들이 많이 줄었었는데 네. 2024년 말부터 많이 늘고 있는데 다만 차이점은 이제 제가 보시면 이거 하나는 액티브 펀드라고 표현을 했고 약간 짙은 색깔이죠. 그리고 약간 옅은 색깔은 패시브 그러니까 ETF 형태인데 ETF 형태들의 자금들이 그러니까 아니면 공모펀드들이 굉장히 많이 어떻게 보면 새로 설정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향후 증시가 더 좋아지면 제가 보면 이 추세는 지속될 거고요. 그리고 전 세계적인 뭐 추세가 ETF 쪽 아니면 패시브 자금 쪽에 펀드들이 더 활성화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저는 이 추세는 계속 지속되는 게 본토 자금에 굉장히 좋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또 하나 같은 경우에는 네. 본토 자금이 지금 현재까지 많이 올랐던 게 유동성이 이끈 주가 상승이라고 보고 있잖아요. 음. 그래서 사실 본토 이제 거시 경제 지표나 아니면은 기업들의 영업 이익이라든가 이런 펀더멘탈 측면에서는 주식 시장에 오른 거하고는 약간 괴리가 있죠. 그렇다는 얘기는 주식 시장이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원래 펀더멘탈이 받쳐주지 않는 과거에 중국 증시에 이런 게 많이 있었는데요. 특히 어. 본토 쪽으로요. 그래서 2015년 그리고 2010년도에 있었고요. 이런 현상들이 사실은 그 어떻게 보면 펀더멘털이 캐치업하기 전까지 어느 정도 적어도 6개월에서 12개월 정도 지속된 적이 많다라고 말씀드릴게요. 특히 또 그래서 제가 지속적으로 더 많이 상승할 이유는 이제 본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용 거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긴 하지만 이거 같은 경우에는 과거 2015년에 비해서는 제가 그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우려할 수준은 아니고요. 그리고 이제 은행 예금 잔액이 굉장히 견고하게 증가하고 있어서 2025년 어떻게 보면 7월 정도, 8월 음. 정도 은행 자금이 약간 떨어진 그 전체 총액이요. 그 자금 중에 일부가 본토 주식 시장으로 흘러갔다라고 보고 있는데 향후 주식 시장이 조금만 더 성과가 좋아진다 그러면 아니면 선후강통을 통해서 남양 방향 홍콩 주식을 사든 아니면 본토에 있는 주식을 사든 해가지고 예금이 다시 주식 시장으로 유입될 여지가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요. 또한 이제 수급 측면에서 굉장히 거래량을 높은 수준을 유도하고 있어가지고 네. 투자자들의 추가 유입 유도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 여기에 마지막 추가적으로 아직까지는 해외 투자자들의 비중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중국 본토에. 다만 US 달러의 약세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제 이머징 국가의 자금 회귀가 이루어질 때 이제 이머징 국가에서 비중이 가장 높은 중국으로 패시브 자금이 움직일 확률이 크기 때문에 어. 본토에서 이루어지는 유동성 장세, 아까 말씀드린 개인 그리고 본토에 있는 연기금이라든가 아니면은 본토 내부에서의 보험사들 거기에 추가적으로 해외 자금까지 중국 쪽으로 배정을 약간만 해준다 그러면 충분히 유동성 장세가 더 이제 크게 이루어질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상무님 저희와 함께하는 시간 동안 이 유동성 장세에 대한 부분 계속해서 꾸준히 강조를 해주고 계시는데 다시 한번 이 부분 확인을 시켜주셨고 중장기적으로 본토 자금이 지금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다는 점 함께 체크를 해봤습니다. 자, 상무님 그러면요. 사실 뭐 어제 시장을 봤더니 딱 상무님이 저희 방송에서 전망을 해주셨던 대로 본토가 조금 쉬어가고 홍콩이 탄력받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뭐 본토 상해 종합지수 같은 경우도 5, 6개월가량 계속해서 올라왔지만 여전히 저평가 상태다 이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역시 추가 상승 여력 있는 거죠? 그렇죠. 왜냐면 아직까지 굉장히 저평가돼 있거든요. 지난 뭐 항생테크 지수라든가 항생지수 그리고 본토의 CSI 300 지수를 보면 과거 3년 전 아니면 불과 뭐 2년 전만 비교해도 아직까지 그 가격이 낮게 평가가 되고 있어서 우선 중국 주식 가격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 제약 요인들이 있죠. 첫 번째는 당연히 모두가 알고 있는 미중 무역 협상의 이제 불확실성 때문에 그렇고요. 또한 네. 이제 부동산 시장의 안정 및 회복을 위해서 지금까지는 부동산 가격이 계속 떨어지고 있거든요. 다만 떨어지는 속도가 완만해진다. 아니면 떨어지는 것들이 이제 하락을 멈추고. 근데 절대 이제 사실 중국 정부가 부동산 상승을 원하지는 않기 때문에 상승을 기대하기는 힘들고요. 이거 관련해서 추가적인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기업 실적 상승이나 아니면 투자 의지를 제한시키는 전반적인 경제에서 디플레이션 압력 이것들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제 마지막으로는 중국 정부가 추가 부양책을 내놓는다. 모두가 다 이제 기대를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을 예상하고 있지만 다만 경제 지표가 괜찮게 움직이면서 중국 정부가 그걸 지원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런 것들 때문에 저평가돼 있거든요. 근데 이런 가격 상승 제약 요인들이 해소가 된다 그러면 중국 밸류에이션이 제대로 된 평가를 받을 것이다. 그래서 저희가 얘기하는 에쿼티 리스크 프리미엄 같은 경우에도 본토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평가가 돼 있고요. 그리고 이제 리스크 프리미엄이 굉장히 높다라고 형성돼 있고 이제 CSI 300 기준, 그다음에 MSCI 이머징 국가, 중국을 제외한 것으로 비교해봐도 CSI 300 기준으로 아직 13%에서 14% 정도 저평가돼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가격 상승 제약 요인들이 하나하나씩 해소되면서 중국 증시가 거기에 유동성 장세까지 같이 더해지면서 추가적으로 2026년 아니면 2025년 하반기 10월, 11월 충분히 상승을 거듭할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상승을 거듭할 것이다. 자, 이제 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뷰를 확인해 봤다면 저희가 투자자로서 조금 어떻게 접근을 해야 할지 이 부분도 좀 조언을 구하고 싶은데요. 현 시점에서 저희가 ETF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 어떻게 좀 보면 좋을까요? 우선 저는 중국 테크에 대한 전망이 굉장히 좋고요. 그래서 가장 먼저 추천해드리고 싶은 것 같은 경우에는 항생테크 지수거든요. 이제 항생테크 지수 같은 경우에는 중국 테크 기업들, 중국에서 기업 활동하는 테크 기업들 거의 90%가 넘죠. 아니 99%까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그게 홍콩 증시에 이제 상장돼 있는데 그 홍콩 증시 전체 거래량을 보면은 대표 지수들이 몇 개 있잖아요. HSI 지수, 그다음에 HSCI 지수요. 근데 HSI 지수나 HSCI 지수 같은 걸 보면 그 밑에 있는 하위 종목들이 50개, 150개 굉장히 큰 지수들이에요. 근데 어, 그런 지수들과 비교해서 항생 테크 지수는 밑에 하위 종목이 30개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테크 종목. 근데 홍콩 증시 전체 거래량 상반기에 34% 이상을 차지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본토에서 그 선후광통으로 남양방으로 이루는 자금들이나 아니면 홍콩에서 투자 자금이 들어가는 것들 아니면 해외에서 홍콩 쪽으로 투자했을 때 항생 테크 지수를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뭐 9월 5일 수치로 보시면은 저희 이제 항생테크 ETF 3033이 티커거든요. 그게 보유액이 사상 최고치를 찍었는데 이제 원화로 따지면 거의 7조 원이 되거든요. 근데 ETF가 7조 원이라는 굉장히 큰 사이즈이긴 하죠. 물론 미국 주식시장이랑 비교해 봤을 때는 홍콩이 아직까지 작긴 하지만요. 근데 남양 방향 중국 본토 투자자들이 홍콩에 상장된 ETF를 사는 것들 중에 거의 자산고의 84.3%를 CSOP의 항생테크를 산다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만큼 음. 본토 투자자들이 굉장히 선호하는 테크 지수고, 그 다음에 그 기업들을 선호하고요. 거기에 또 ETF는 이제 저희 CSOP ETF를 선호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것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전반적으로 한 중국을 바라봤을 때 6개 정도 ETF 아니면 지수를 추천드리거든요. 이제 제일 먼저 추천드리는 크게 두 분류로 나눈다 그러면 하나는 첨단 산업과 이제 민간 테크 기업 정책 지원에 맞물려지는 테크 음. 지수들을 제가 추천드리는데 네. 가장 대표적인 항생테크 방금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중국의 반도체 굴기로 움직이는 과창판 지수가 있죠. 스타 50 지수.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SMIC라든가 하이건 정보기술 그리고 요즘 가장 각광받는 캠브리코 물론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뭐 요즘 조정을 많이 받고 있긴 하지만요. 그래서 그런 기업들이 몰려 있기 때문에 이거는 중국의 반도체 그러니까 이제 국산 대체화 테마라도 맞아떨어지는 어떻게 보면 지수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있는 이제 전기차 배터리라든가 금융 헬스케어 여러 가지 다양한 미래 성장 기업들이 모여 있는 창업한 이제 심천에 있는 지수죠. 차이넥스 지수도 저희가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게 조금은 더 길게 봤을 때 이제 금리 인하가 더 이루어질 거고 10월 달이나 11월 달 중국 정부 지표가 안 나오면 충분히 그런 부양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이제 강력한 경제 지표에 따라서 강력하거나 그 강력도를 조정하긴 하겠지만 내수 소비 부양은 11월 달, 12월 달 분명히 이루어질 거라고 보고 있어요.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소비라든가 아니면 금융 전반적으로 중국 증시가 어떻게 보면 테크 중심에서 폭을 넓혀가면서 상승할 때 같이 상승해줄 지수들이 저희는 이제 S&P 차이나 뉴 섹터라고 이제 이게 신경제에 중점을 두는 소비 쪽에 서비스 부분에 이제 섹터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지수고요. 그다음에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국 본토 시장 상정된 50개 대기업을 모아놓은 차이나 A50 지수. 왜냐하면 금융 비중이 높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성장할 지수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우선 뭐 CSI 300 같은 경우에 너무나 잘 아시죠. 이제 중국 본토 기업 추정 대표 지수라고 말씀드리고 그래서 요런 ETF나 아니면 이런 지수들을 어떻게 보면 분산 투자를 하면서 중국에 접근하는 방식도 지금 테크 쪽에 있는 산업이라든가 아니면 전체 중국 증시가 움직일 때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섹터라고 아니면 전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시장에서 바라볼 수 있는 두 가지 갈래, 그리고 그 안에서 저희는 6가지 ETF 화면으로 함께 살펴봤으니까요. 여러분들 이 부분 함께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